2016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이 막을 내린 직후 터튼햄 허스퍼 라커룸에는 잔류 성공의 환희 대신 처참한 붕괴의 공기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리그 17위라는 구단,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채 가까스로 생존에 성공했지만 이 지옥같은 시즌의 끝은 오히려 더 거대한 내부 균열의 출발점이 되고 말았다. 로베르토 디저비 감독 체제 아래 핵심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던 커너 갤러거는 잔류 세리머니의 분위기가 채식기도 전에 폭탄 같은 발언을 던졌다. 그는 공식 인터뷰에서 데제르비 감독이 오기 전까지 자신의 자신감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이전 사령탑이었던 아이굴 튜더는 자신을 사실상 전력을 취급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심지어 팬들마저 자신을 형편없는 선수로 여기게 만들었다며 참아왔던 감정을 그대로 터뜨렸다. 그의 절규에 가까운 고백은 토트넘 내부 전술 운영과 선수 관리 체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붕괴되어 있었는지를 드러낸 결정적 장면이었다. 감독 한 명의 실패한 운영 때문에 국가대표급 자원이 제 실력을 펼치지 못한 채 시장 가치까지 추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토트넘 전문 기자 가운데 최고 수준의 공신력을 인정받는 엘러스테어 골드 기자까지 강하게 반응했다. 알리스타 골드는 라이브 방송에서 현재 토트넘에 남아있는 썩은 구조와 고인물 체제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는다면 구단의 미래는 단 1%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단순한 보강 수준이 아니라 구단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인적 개편이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까지 내놓으면서 충격은 더욱 커졌다. 이번 시즌 토트넘이 받아든 결과는 단순한 부진이 아니었다. 거의 파멸 직전까지 추락했다가 간신히 살아남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팀을 실제로 구해낸 인물은 임대 신분의 미드필더 조아오 팔리냐였다. 팔리냐는 시즌 내내 결정적인 순간마다 득점을 만들어냈고 최종 라운드에서도 헤더 슈팅을 직접 골문 안으로 밀어넣으며 잔류를 확정짓는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 만약 그의 헌신적인 활약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토트넘은 지금쯤 2부 리그 강등이라는 창단 이후 최악의 비극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 선수단이 보여준 모습 역시 일반적인 잔류 성공의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극도의 긴장감에서 벗어난 탈진 상태에 가까웠고 몇몇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깊은 허탈감과 수치심을 감추지 못했다. 심지어 핵심 수비수인 미키 팬 니벤마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지금 팀에는 뛰어난 선수들이 너무 많은데도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강등 경쟁을 했다는 현실 자체가 너무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런던을 대표하는 B클럽의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힌 순간이었다. 동시에 선수단 내부에 패배의식이 깊게 퍼져 있다는 사실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었다. 리그 17위라는 굴욕적인 결과 앞에서도 토트넘 수뇌부는 책임 회피라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경기장 VIP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최고 경영자 비나이 벤케트셴과 스포츠 디렉터를 포함한 구단 경영진은 경기 내내 불안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지만 잔류 확정 이후 팬들을 향한 공식 사과조차 없이 침묵 속에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결국 터튼햄 허스퍼 스포터스 트러스트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서 팬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나 설명도 남기지 않은 구단 수뇌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토트넘 내부의 균열은 이제 단순한 부진 수준을 넘어 구단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으로 번지고 있다. 과거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데니엘 레비 전 회장은 매 시즌 마지막 홈경기 때마다 구단의 성패에 대한 소회와 평가를 최소한으로라도 팬들에게 전해왔던 전례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터튼햄 허스퍼 보호대의 행보는 그와 비교해볼 때 완전히 도덕적 공백 상태로 비춰진다. 분노한 서포터들의 외침을 무시한 채 암흑 속으로 사라진 경영진의 태도는 런던을 비롯한 영국 언론으로부터 구단 역사상 최악의 리더십 사례라는 혹독한 평가를 받게 했다. 팬들과의 신뢰를 스스로 붕괴시킨 경영진의 잠적은 단순한 운영 실패가 아니라 구단 전체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치명적 흠결로 기록됐다. 토트넘이 리그 17위라는 수모를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테크니컬 디렉터의 참담한 행정 무능에 있었다. 디슬레틱 내부 관계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개월 동안 4명의 감독을 무분별하게 교체하는 파행적 운영이 라커룸 내 극심한 파벌 형성을 야기했고 선수단은 전술적 혼란 속에 빠지게 됐다. 특히 조한 케넬라키스 단장은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 해임 이후 팬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독단적으로 선임하는 치명적 실수를 범했다. 프랭크 체제가 성적 부진으로 조기 퇴출되자 소방수로 투입된 아이지골 튜더 감독 역시 재임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며 역대급 무능함을 입증했고 결국 경질됐다. 시즌 내내 2명의 감독을 연속으로 실패하게 만든 요한게 단장의 서투른 결정과 미숙한 행정은 토트넘을 암흑 시기로 몰아넣은 핵심 원흉으로 지목됐다. 영국 현지 언론은 전임 감독들의 무능과 경영진의 허술한 선수단 구성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할 인물 1순위로 요한게 단장을 꼽았다. 구단 붕괴는 단순히 전술적 문제로 한정되지 않았고 내부 의료 시스템의 무능함이 선수들의 신체적 능력을 철저히 훼손했다. 최근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은 인터뷰를 통해 토트넘 의료진의 부실한 대응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선수들이 제대로 된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해 부상이 장기화됐음을 폭로했다.
국제축구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토트넘 선수단의 최근 2년간 가치 하락률은 유럽 주요 리그 클럽 중 가장 높은 34.2%를 기록했다. 이는 의료 시스템의 실패로 주전 선수들의 부상 이탈 기간이 급격히 늘어난 결과이며 핵심 자산의 시장 가치가 폭락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제대로 뛸 수 없는 선수들을 경기장에 내보내거나 무능한 의료부서의 총체적 실책은 이번 여름 내부 정리의 핵심 대상이 되고 있다. 선수들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의료진의 전면 개편은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이 요구한 팀 재건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데제르비 감독은 잔류 확정 직후 휴가를 포기하며 팀 재건을 선언했고 자신의 후방 빌드업 철학과 맞지 않는 자원들을 단호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타스포츠가 공개한 전술 통계 자료는 구글리알모 비카리오의 치명적인 약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번 시즌 그는 패스 실수로 인해 실점과 직접 연결된 장면을 리그 최다 수준으로 기록하며 데제르비 전술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다. 결국 로베르토 디제르비 감독은 발밑 능력이 불안한 비카리오를 핵심 전력에서 제외하기로 결단했고 후반기 동안 뛰어난 선방 능력과 안정적인 빌드업을 동시에 보여준 자스퍼 킨스키를 새로운 주전 골키퍼로 낙점했다. 입지가 급격히 좁아진 비카리오는 이번 여름 세리아 복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공격진 개편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데제르비 감독은 잦은 부상으로 결정력이 흔들린 이스마일라 사아를 플랜에서 배제했고 오래전부터 신뢰해온 검증된 공격수 도미닉 솔랑케 영입을 구단 수뇌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또한 페드로 포로와 조아우 팔리나처럼 전술적 효율성이 입증된 선수들만 생존시키겠다는 냉혹한 기준이 세워지면서 토트넘 스쿼드 내부에는 거대한 생존 경쟁이 시작됐다. 데제르비 감독이 주도하는 대대적 개혁의 칼날은 주장완장을 찾던 핵심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조차 피하지 못했다. 팀이 강등 직전에 위기에 몰려있던 시기 그는 국가대표 일정에 집중하겠다는 이유로 아르헨티나로 무단 출국했고 이 행동은 현지 팬들과 구단 내부 모두에게 거센 비난을 불러왔다. 애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로메로 영입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디마르지오 이적 시장 보고서까지 등장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현재 토트넘은 그의 몸값이 최고 수준에 도달한 지금 시점에서 4,500만 유로 현금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살에 접어든 로메로를 매각해 새로운 투자 자금을 확보하려는 계산은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이다. 구단 내부에는 이미 루카 부이시코비치를 포함한 젊은 수비 자원들이 대기 중이며 감독이 구상하는 새로운 수비 라인과의 연결성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기강을 흔들고 독단적인 행동으로 팀 결속력을 무너뜨린 선수는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이번 결정은 프로 세계에서 시스템을 위협하는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를 냉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되고 있다. 유럽 대항전 진출 실패라는 처참한 결과는 미래 자원들에게도 잔인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최근 스카이 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데제르비 감독은 보드진으로부터 투자 확대와 연봉 지출 증가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고 동시에 즉시 전력감으로 검증된 선수들만 적극 활용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확정했다. 그 결과 다음 시즌 경기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아르치 그레이, 류카스 버그보, 페입 살처럼 미래 핵심 자원으로 평가받던 젊은 선수들의 출전 기회는 치명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과거 육성 중심 정책을 고집하다가 강등 직전까지 추락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령탑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의미다. 데제르비 감독은 포지션마다 무한 경쟁 체제를 구축하는 더블 스쿼드 운영을 예고했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원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정리될 것임을 암시했다. 살아남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팀, 승리만을 위해 다시 설계되는 토트넘의 잔혹한 개혁 끝에서 과연 어떤 괴물 같은 팀이 탄생하게 될지 지금 전 유럽 축구계의 시선이 런던으로 향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번 토트넘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데제르비 감독의 냉혹한 개혁 방식이 팀을 다시 정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